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이게 뭐 약속 대련이다, 진짜 충돌이다, 뭐 여러 분석들이 있는데 그 오늘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출석해서 참석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김경률 비대위원 발언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약간 소강국면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자, 우선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뭐 약속대로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약속대로를 했던 것처럼 네. 언젠가 신구 권력이 부딪힐 때는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약속대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누구도 이익을 하나도 얻지 못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속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의힘에서 생각했을 때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새로 소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디롤백 의혹들이 다시 소환됐기 때문에 네. 최악의 가도를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약속대련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자명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대통령이 본인이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불편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셀럽처럼 뭐 꽃게하고 난리 치는 거 한번 잡으려고 이런 그 시그널을 주고 강력한 권고 메시지를 준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국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약속 대련이다 네. 강하게 밀어서 아마 그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음모론 기획설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약속 대련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왜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당무 장악 시나리오를 약속 대련에 넣어서 거기다 김건희 여사 사안까지 부각이 되는 거를 갖다가 네. 약속 대련을 한다? 그럼 여기서 뭘 얻죠, 이익을?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게 이게 당무장악이라는 것이 네. 나중에 퇴임 이후에 법률- 법률 위반으로 네. 감옥을 가야 될 사안으로 엄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약속 대련으로 건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시길래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이준석 대표랑 갈등 많았거든요. 네. 이분은 누구와도 늘 갈등하시는 분이고 그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속 대련이라고 그때도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을 했지만 그거 아니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그 연장선에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 때 시나리오를 써줘도 그 경례와 열중 시효를 못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대통령님한테 시나리오를 주고 그 약속 대련을 하자고 합니까? 네. 작전 수행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대로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연기력이 네. 바탕이 될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꼼수는 되게 능하세요. 이 정부 이제 대통령이 꼼수에 능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 비서진들 꼼수에 능하세요. 법을 잘 안 지킨다 이게 표현하면 돼요. 예, 법을 그러니까 잘 안 지킨다. 법을 약간 회피해 가려고 법꾸라지라고 표현하면 돼요. 법을 회피해 가려고 꼼수를 쓰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 거부권도 예. 갑자기 대통령이 주재하던 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바뀌었고 예. 대통령이 제가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그 권한쟁이 갔을 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없느냐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약간 꼼수 법꾸라지 형태를 띈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 부분도 그래서 약속대로로 보기에는 각종의 꼼수가 너무나도 난무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약속대로는 서로 짜고 네. 합을 적당히 치고 받은 다음에 정치적 이익을 받고 네. 끝내는 거. 네. 이게 약속대로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아 이게 모든 게. 근데 확인 하나는 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그러니까 약속대로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준석 대표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약속 대련을 언급했던 대목은 이게 이 갈등이 결국에는 봉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별하게 저항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갈 거다. 뭐 다른 방법이 없을걸요. 뭐 약간 이런 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네. 약속 대련이고 기획 비슷하게 표현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오해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표현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표현을 그러니까 좀 신중해. 대통령 위에 있는 누군가는 진짜 열받은 거거든요. 대통령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다들 의심하고 말씀을 있는데 못하세요. 누군가는 굉장히 열받아서 예. 한마디 세게 치고 받은 겁니다. 왠지 채널A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뭐 바보같이 뒤통수 치는 거나 당하고라고 그러니까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꽃게 하고 이제는 그 갑자기 사촌 논란까지 나오는 손 들어주고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잘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본인의 인기를 너무나도 즐기고 있는 모습도 꼴보기 싫은데 네.
본인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고 방광까지 한다? 예. 엄청 열받은 거죠. 예. 손도 들어주고 그럼요. 확보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분란이 약속 대련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후에 벌어지는 후폭풍까지 쭉 종합을 해보면 약속 대련은 아니다. 약속 대련은 아니고 이거 진짜 충돌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1차는 지금 소강 국면으로 이제 돌입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갈 거냐. 2차, 3차, 4차 계속 붙을 거냐. 총선까지 이제 한 70여 일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참으로 그냥 끝날 거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 이게 이제 양보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 그 속성상 네.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끝을 봐야 끝나는 이제 그런 싸움이 된 둘 중에 거고요. 봐야 돼요? 그래야 끝납니다. 제가 볼 때는 와, 예. 권력이 무섭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전 이렇게 봐요. 이 사안의 본질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3주간 전국을 투어하면서 본인의 인기를 실감했잖아요. 네. 제가 그 인기는 거품이다. 카푸치노 그 맞아요. 커피 위에는 거품이다. 금방 꺼진다. 예.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기에 취하면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살짝 혼미해지면서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상당히 이 공천 관리를 엄중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망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흥분하니까 막 손 들어주고 이걸 몇 번 하다 보니 오해가 일단 생긴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사퇴해라. 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열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엘리트 검사 출신이고 여기 왔는데 인기도 있는데 이 뭐 하는 거야? 아. 화가 나니까 그거를 월요일 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인정해 준 거죠. 예, 공개를 해버리고. 근데 공개하는 순간 대통령은 이제 당무 장악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격노할 수밖에 없죠. 격노하고. 그건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하루 동안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개 경고하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고 네. 정상화를 만약에 추진했더라면 한동훈 위원장이 완승으로 끝낼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날 서천 그 화재 피해 현장에 가서 한동훈 위원장이 30분 먼저 대기하다가 날도 추운데. 날도 추운데. 근데 대통령 오니까 거기에 이제 90도로 인사를 하는 순간 이거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못 덤빈 거죠. 네. 90도 인사는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90도 인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90도 인사까지는 저는 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이번에는 완패로 끝난 건 맞죠. 한동훈이 완패했다. 근데 이길 수 한동훈이 있었어요. 완패했죠. 이길 수 있었고 네. 원칙을 보고 국민의 민심을 쫓아갔으면은 민심을 뒤엎고 이기는 건데 거기서 구부린 거죠. 100% 동의합니다. 이길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아니 이관석 비서실장이 뭐 사퇴 장명을 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깠거든요.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가 했어야 오히려 되는데. 이래야지 이관섭을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어야 돼요. 네. 그랬으면은 이기는 이관섭을 쳐라. 건데 어디 와서 어디 당무 개입을 또 당무 하냐. 개입을 하냐. 그렇죠. 이렇게 본인이 나갔어야 치고 되는데. 나갔으면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처음에 선방을 좀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관석 실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지금 용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거부하겠다. 그렇게 될 거면 국민적 의혹을 풀고 가자라고 김건희 특검법 받겠다. 몇 가지 딱 치고 나갔으면 네. 그 국민들께서 한동훈 장관 그래도 이거 세네.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약속 대리이 될 수 있었다고 네. 봐요. 네. 그러나 너무나도 처절하게 지는 모습을 봤던 거죠. 사실 한동훈 장관이 뭐 소위 뭐 움츠러들었다. 네. 뭐 쫄았다는 표현 써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서천까지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절규하는 국민들을 뒤로 한 채 본인들 정치쇼만 하고 빠져나갔다. 기차로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제 자리 있습니까? 제 자리 이렇게 있어요. 물어보고 탔다는 건데. 예, 지금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쏠려 있거든요. 그리고 용산만 보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 본인 힘 없는 거 알아버렸던 거예요. 여기서 정치인이었으면 더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진짜 정치인이라면 네. 훈련된 정치인이라면 더 치고 나갔죠. 더 치고 나갔다. 그러니까 인기와 인기, 그러니까 네. 인기는 거품이잖아요. 네. 그건 권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높다고 해서 아주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선출된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는 없지만 현재 권력을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 받아라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관섭 잘라라. 네. 어디 당무 개입을 하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무 개입 사건 판결문을 공개를 해버렸으면은 네. 완전히 완승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그거 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용기가 없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은 여전히 악법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있다. 몰카. 거기서 뭐 사과를 해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몰카 공작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고 사실은 지금 쟁점은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김경률 비대위원을
자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마포울 공천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두 가지 쟁점이 굉장히 또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무 개입이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벌써 몇 번째 대표를 뭐 훅훅 갈아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갈아치우는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한 건 아니겠죠. 화날 때마다. 화날 때마다. 경고할 때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빼도 박도 못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경률 위원장을 자르기를 용산에서 원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사실 그런 요구를 했었다는 소문이 네. 있죠.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 이거 민주 진보 인사가 이 얘기했죠. 조선일보에서 난리쳤을 겁니다. 어디서 김건희 여사를 갖다 두고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를 하냐. 이거 민주당에서 얘기했으면 민주당 거의 폭발하다시피 보수 언론에서 계속 때렸을 건이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이거 내가 했어도 세게. 이거 제가 했으면 저 뭐 매장당의 수준 됐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김경률이 했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여당의 비대위원이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거 답이 없다. 이거 빨리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동훈 장관이 손들어주고 있으니까 엄청 답답했을 거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근데 여기에서 이미 사건이 이만큼 지나간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경질시킨다? 그럼 한동훈 장관의 완패를 넘어서 이거는 침몰 수준이기 때문에 굴욕이지, 굴욕. 완패를 네. 넘어 침몰이다.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안 자를 수도 없고 또 용산의 눈치는 봐야 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잠이 안 상황이 되는 오는 거죠. 잠이 안 오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불면증이죠 이제. 잠이 안 오는데 거의 그 삼전도의 굴욕처럼 네. 그냥 여의도의 굴욕을 맛보는 건데 네. 저는 김경률 위원에 대해서는 한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김경률 위원 스스로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제로다. 이분은 그럴 분은 아니고요. 김경률 캐릭터 스스로 물러나려면 그 말도 안 했을 거고요. 네. 그 물러난다고 해서 뭐 얻는 게 없어요. 네. 그냥 오히려 자리를 버티는 게 그분에게도 이득이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절대 못 자른다. 왜냐하면 자르는 순간 네.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인사를 한 건데 그 인사를 부정해 버리면은 네. 이분이 인사정보관리단 할 때도 인사 검증도 못 했는데 이제는 인사도 못 하냐. 네. 그 90도 인사는 잘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는 못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압박을 넣어서 자르게끔 유도해서 들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때 네. 우리 강성희 의원 정말 잘못된 거지만 그게 들고 나가듯이 김경률 의원도 끌어내는 네. 힘을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완전히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김경률 어떻게 가?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는 거죠. 그냥 이대로 스테이다. 근데 이대로 가는데 제가 볼 네. 때는 김경률 위원이 그래도 네. 눈치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대위원이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민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각을 세우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보수다라는 걸 또한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안심시켜야 되니까. 입증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갑자기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 뭐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더 세게. 그거 안 하면 들려 나가거든요. 이거 해야 돼요. 비대위원들도 불신임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강제 정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의총 열어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원장 하냐라고 하면서 들려 나갈 수 실제 있어요. 송원석 의원이 모임 하려다가 네. 못한.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눈치를 또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민주당에 각 세워가지고 이 정치 쟁점으로 풀어나지가 않으면 네. 본인은 진짜 들려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갑자기 민주당 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하냐? 네. 말이 앙뚜아네트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민주당은 김경률 위원장 비대위원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 초보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래도 정치를 좀 하신 분이잖아요. 네.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사퇴 압박을 한다, 그럼 바로 깔 겁니다. 다 녹음할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바로 이제 난리 칠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정치력에서 밀릴 거고 한동훈 장관도 얘기 못할 거고 이제 상황이 난처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보면 되고 저는 한 1, 2주간은 네. 민주당을 더 때리면서 네. 나는 보수에 필요한 존재야라는 걸 부각을 시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무르익었을 때 네. 언론에서 이제 자꾸 조명이 네. 들어올 때 스포트라이트 딱 받으면서 또 한마디 하겠죠. 김건희 여사에 네, 대해서. 한번 저격을 하겠죠. 2주 후에. 그럼 그때는요. 네. 잘릴 수도 없는 지경이 돼요. 이제 시간이 뭐 총선 채비가 네. 되고 뭐 이제 공간이 다 돌아가고 어느 정도 네. 이제 배가 출발하면 네. 백을 못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거 드립이 좀 모자라신가 봐요, 아니, 드립 이제. 연구소 쉬었어요 이번 주? 백이라고 하려다가 지금 제가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예, 정정하자. 네. 백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2주가 지나면 그때 김경률 위원을 이제 처치고 올란 상태에 빠질 사측을.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마포홀로 가는 겁니까? 공천을? 뭐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가서 이제 또 정무적 판단을 하겠지만은 네. 저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은요 네. 통제 불능 욕망의 덩어리 욕망의 용광로로 네. 이미 빠져버렸어요. 네. 이거 제어가 안 됩니다. 누구도. 근데 지금 김성동 전 의원 있잖아요. 거기 마포홀에 3번 출마했던 분.
거기 전략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예비 후보 오늘 등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잠깐만 이거 경선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런 판단 하신 거예요. 김성동 전 의원이. 그러니까 사실 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거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 그냥 꽂으면 바로 사천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경선을 염두에 두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전략 공천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 네. 인정을 해버렸으면 예비 후보 등록했든지 말든지 날아갔을 텐데 네. 이게 사천 논란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국민의힘도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경선 한번 시켜봐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근데 뭐 결론을 뻔할 겁니다. 결국에는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입김에 의해서 당원들이 또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점을 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기회를 얻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네, 오늘 아침 보도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미안하다 몰랐다라고 김성동 예비 후보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성동 전 의원은 또 반박하는 입장을 밝혀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무슨 내용 증명 보내듯이 문자를 보냈고 뭐 한번 전화라도 할 줄 알았더니 연락이 없다 뭐 이렇게 갈등하는 양상이에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 주목을 해보자면 그 기자들의 그 취재 내용을 종합을 했을 때 용산에서는 어쨌든 김경률 잘라라 이런 메시지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자르거나 못 자르거나 스테이하는 상황에서 계속 가. 그러다 2주 후에 이 신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를 또 꺼내. 중도 확장 차원에서. 그러면 용산이 윤석열 대통령이 패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패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네. 네. 근데 진짜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네. 용산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용산은 정리해라. 근데 이게요. 여기는 못한다. 이게 지금 그 봉합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패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네. 잘 보시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2주 정도 뒤에 또 한 번 이 소동을 또 일으킨다라고 하면요. 네. 총선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내부 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분열이 드러나는 것이고 네. 이건 총선에 더 큰 악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총선에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사람이 네. 한동훈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럼 총선 대패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고 그럼 그 패배의 책임은 또 한동훈 위원장이 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견상으로는 저는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내부에서는 좀 나름대로는 권력을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90도 인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서천에서 쇼를 한 거, 정치쇼 한 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당내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의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의원들이 정치 현안들을 보고 이 권력 구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나서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힘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할 때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공천권에 더 큰 권력이 있다라고 싶을 거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힘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는 안 할 것이고 대통령한테 아직까지 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를 따른다라고 네. 했을 때는 실력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평 변호사가 최근에 인터뷰 어제 저녁 네.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그 공동선대위를 띄우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들고 이러는 거 안 된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뭐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뭐예요? 멘토. 멘토? 네, 대통령 좀 멘토 특수지위네요. 아니 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희 하여간 번개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 예, 나타나셔가지고 예. 한 말씀씩 하시고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위원을 마포에서 손들어주고 공천을 만약에 뭐 경선을 하더라도 경선에서라도 이겨서라도 공천 받으면 네. 아마 사천 논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본인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매끄럽게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 불출마를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지역구로 옮겨서 정정당당하게 뭘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례로 간다든지 이런 조치를 안 하면요. 네. 한동훈 위원장 사천 논란 당연히 있을 건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사당화했잖아요. 네. 근데 사당화한 사람이 또 사천하는 사람한테 너 왜 사유화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사람들끼리 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네. 되겠냐고요, 선거가. 네. 그러면
선거에서 참패하죠.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잘 보십시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네. 이 선거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선거 패배에 직접 책임을 지진 않아요. 이거 선거 망하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모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매우 복잡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동훈 장관 당신이 와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당신이 직접 와라 했잖아요. 와라. 네. 네. 사천 논란 피하려면 본인이 직접 가갖고 정청래 의원님이랑 붙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 불출마 선언 이미 해버려가지고요. 말을 바꾸기 힘들잖아요. 또. 말을 또 해. 근데 계속 바꾸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뭐.